네, 저희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을 한번 좀 짚어볼 건데 선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물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어제도 올랐고 그 다음에 또 전쟁 때문에 약간 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 조금 전에 발표했던 영국이 또 소비자 물가지수가 11.1%가 나왔다는 와. 거 높아졌습니다. 좀 이따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높아졌기 때문에 약간의 좀 경계성 매물이 나온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요. 10년물 금리 내려갑니다. 3.7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달러 역시 아까 말씀하신 106이 아니고 105까지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계속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발표했던 기업 실적만 체크해 볼 건데 오늘 약간 좀 의아한 건데 로우스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와서 지금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같이 보시면 EPS 예상이 3.1 근데 실제가 3.27 나와서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까지 비트하는 그런 모습 보여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사실은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물가 올라가면 상당히 좀 못 나올 걸 기대했는데 올해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타겟은요. 정말 오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타겟은 정말 엉망입니다. 실적이.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홀리데이에 대한 그 전망을 약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익이 거의 텀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서 이제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무려 14%가 급락 중에 있어 타겟이. 와. 어제 굉장히- 월마트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월마트는 좋아하는데 타겟이 안 좋았다는 것에 그 차이점을 아직까지 못 찾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너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같이 보시면요. EPS가 정말 못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2.13인데 1.54가 나왔어요. 1.54. 엄청난 미스한 거거든요.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자세한 건 제가 한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타겟과 얼마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많이 빠지는 기업을 타겟이 올라왔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전쟁 이슈인데 오늘 얘기했던 나토 사무총장이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발표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하는 과정에서 그 미사일이 떨어진 게 아닌가,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고 해서 하지만 뭐 우크라이나 잘못이 아니니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여간 미사일의 포격은 우크라이나 미사일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한참 올라가던 시점에서 이게 나오자마자 주가 좀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의 영향 미치고 끝날 걸로 보이니까 단계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드렸고요. 오랜만에 한번 여러분들 크게 움직인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해보면요. 자,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드밴스 오토 파트라고 해서 그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약 14.5% 급락 중에 있고요. 타깃 역시 14.5% 급락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카니발 크루즈가 어제 급등했는데 어제 카니발이 올라갔던 것은 이제 목표 주가를 2배 올렸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카니발은 여러분들 그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화체를 10억 달러 발행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크루즈 업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매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자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보실 내용은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지금 물가 내려갈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더 추가 올라간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시장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제 주장이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면 올라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하시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걱정이 뭐냐면요. 저도 실제 걱정인데 실제까지 보시면서 오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까지 했던 이제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장혜선 씨랑 같이 했던 이벤트가 네. 끝났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자격 시험에 대해서 사회 시험에 다시 한번 응시하라고 좀 조언드리고요. 제가 그 장혜선 시장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서 또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혹시 채파고님이 이벤트에 마음이 끌리면 반응 성공한 거고 안 끌리면 실패한 겁니다.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공부의 이벤트인데요. 100명까지만 서출 100명까지만 정상가 39만 9천 원에 대해서 혹시 두 분이 같이 시험 보시면 19만 원 반이죠. 세 명이 같이 보시면 13만 원, 네 분이 같이 보시면
99,000원 저희가 하는 건데 100명까지만 하는 겁니다. 해서 이걸 하실 경우에는요. 혹시 이 네 명 중, 혹은 3명 중, 2명 중 한 분이 대표가 이메일을 보내시면 어디냐? 미주인 베스트로 이메일을 보시면 제가 보내시면 제가 관련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결제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네,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한 명 하나, 4명 하나 가격이 똑같네요. 뭐 한 명 하나, 2명 하나 뭐 한 명 하면 39,900원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명 네 명이 하면 모여도 쪼개지는 4명 거예요. 합쳐서 40만 원인 그렇죠. 거네요. 하는 건데 일단은 네. 쪼개지는 거기 때문에 네. 각자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니까 너무 꼭 한 좋은 번씩 이벤트입니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서 보게 되면요, 사실 이건데 엔비디아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이제 잠시 후 06시 10분에 내일에 발표할 건데 예상치가 이거거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매출이 58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18.28%가 감소한 거고요. EPS 0.70으로 우리가 40% 감소한 그런 모습 보이는 건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사실 이제 오늘 내일 휴가 내려고 했어요. 오늘 어차피 이제 아들이 또 수능도 보니까 중요한 날이죠. 근데 사실 이제 이 엔비디아가 하필 내일 새벽에 나오잖아요. 또 제가 내 새벽에 또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아, 너무 겁나는 거예요. 긴장되고. 네. 하지만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기 나와주고 있는 엉망의 실적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 가지 기대해 볼 게 뭐냐면요. A8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벗어나고 있는 새로운 또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A800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젠슨항이 강조하면서 그건 확실히 심어주게 되면 올해 전망을 좀 올리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주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한 가지 네. 희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A100은 물 건너갔고 A800인데 하여간 그런 신제품에 대한 강조하면서 뭔가 확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어차피 지금 나오지 매출은 EPS 엉망이니까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정확한 것은 내일 0시 10분에 같이 방송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나오는 시간에 제가 결과치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은데 기대치는 높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장 큰 마지막에 큰 이벤트가 엔비디아일 것 같아요. 엔비디아일 것 같은데 최포관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최포관님. 사실 최근에 네. 엔비디아가 좀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어 네. 있어서 네. 오히려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오히려 네. 우려가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네. 쉽게 얘기하면 엔비디아는요 그동안 여러 차례 거쳐갖고 자기들의 전망을 낮췄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돼 있고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 게 최근에 반도폭이 너무 심했어요. 심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약간의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 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을 얘기할 건데요. S&P 500이 어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자를 못 봤죠. 볼 뻔하다가 마지막에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면 3,991포인트 끝났는데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어제 폴란드 미사일 요격 소식 없었어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 시장이 S&P 500이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빠질 거냐 하는 건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올라간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이제 200일선에 위치하고 있는 S&P 500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과거 8월 달에 200일선을 터치하고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가서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200일선이 정확하게 4.81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지금 시장은 아무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요.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혹시 팔려고 해도 맞고 떨어질 때 파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장이 좋아지면 매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파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올라가려면 지금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4,081포인트는 터치하고 내려오겠죠. 내려와도. 그렇겠죠. 아마. 네. 한번 깨고 올라가면 되게 좋은 거니까. 네. 자, 이겁니다. 첫 번째 이유인데요. 하락 추세를 보이는 물가. 물가는 아시겠지만 제가 몇 번 그림 보여드렸죠. 어떤 IB든지 물가의 전망치가 다 내려간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올라간다 하는 IB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오게 되면 많이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내년 하반기에 더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물가 떨어진 거 봐도 일단 주가는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서는 게 목표 인플레이션 2%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멀었습니다만 서서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가 때문에 잘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그림 보시면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나우캐스팅 이게 전망치죠. 보시면
자, 11월 10일 날 지금 CPI 발표가 나왔죠. 7.619, 7.7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날 7.619 어제였죠. 어제 7.59까지 빠지는 소폭이 계속씩 빠져요. 빠지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빠지기 때문에 어차 전망치가 빠지고 있다는 거 봐도 물가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잘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가였고요. 두 번째 금리에서 경로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 이 표를 잘 보시면 좋은데요. 그 얼마 전에 2023 내년도 2월, 3월, 5월과 6월에 대한 금리에 대한 경로가 사실 잘 보시면 이 높은 수치가 5.25%까지 올라간다고 봤거든요. 근데 조금 내려가서 지금 현재 5%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중금리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약간 약화됐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은 금리에 대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지금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주가 만약에 빠지면 이게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지지선인데 이게 지금 장대 음봉이 나왔지 않습니까? 해서 이게 깨지게 되면 이게 3.7, 3.8이 깨지면 와르르 무너진다는 게 월가 전망이거든요. 물론 빠지게 되면 주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지금 10년물도 아슬아슬한 위치에 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10년물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도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빠지면서 장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최근 10년물이 고점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4.34였어요. 3,4에서 지금 3주 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꽤 많이 빠진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물 4.66에서 4.20까지 빠진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모든 국제 수익률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뭐 한번 물가 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뭐 과도하던 분들 계시는데 어쨌거나 빠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기사 역시 똑같은 좋은 내용인데 약해지고 있는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주봉을 보여준 건데 장대 음봉이 나왔죠. 장대 음봉이 굉장히 큰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무려 110일에서 106까지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105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달러가 빠지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미국 달러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신 것처럼 해외 매출이 거의 60%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빠지면 저절로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물가 빠지고 금리 빠지면 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네. 역시 좋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달러는 우리 최평원님은 어떻게 좀 원달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원달러 환율이 네. 이례적으로 1,400원 위에 상단이 있었던 시기는 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다시 일단 갈까요 혹시? 다시 갈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죠. 이제 과거 사실 10년치 평균값은 대략 1,150원에서 1,200원 사이 정도 좁은 구간에 박스권 갇혀 있었는데 향후에는 그거보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 아마 뭐 1,250원에서 1,350원 사이 정도에서 한동안 박스권 갇혀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최근에 미국지 투자하신 분들이 계좌 열어보고 나서 평전을 보시더니 어이구 막 환율이 더 빠지니까 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환율이 빠져도 달러가 빠지니까 환율이 빠지지만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기업들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 이참에 만약에 더 빠지면 저는 만약에 1,200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최근에 달러 때문에 주식 못 사신 분들은 오히려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는요. 긴장하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지금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분들이 누굴까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공매도 치신 분들은 아주 강력한 하락을 원하고 있는데 강력한 하락을 나올 만한 기사가 저 별로 없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당분간 그 이벤트가 별로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나왔던 7.7% 물가 나왔을 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공매도가 많이 쳐져 있는 종목들의 바스켓인데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10%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커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다 해서 아마 지금도 커버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한번 청산하기 위해서 시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 같아요. 긴장하고 있고 저 오히려 매수가 롱으로 갖고 있는 분들보다 공매도 분들 훨씬 더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장이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나올 거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까지 봤고요. 요건 이제 골드막스가 보여주고 있는 똑같은 공매도 많이 쳐져 있는 바스켓의 모습인데 똑같은 날 같이 약 9% 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시장 올라오는 거에 공매도 커버가 일조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당분간 중요한 일정이 없어요. 엔비디아가 물론 나옵니다만 엔비디아가 뭐 못 나와도 그 며칠간의
그런 영향은 없잖아요. 그냥 당일 끝날 걸로 보이니까 어떤 거냐면요. 가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시장에 영향 미칠 것, 그다음에 금리에 영향 미칠 게 12월 2일 날 고용 지표, 12월 13일 날 CPI, 12월 14일 날 FOMC 금리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 동안은 어떻게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사가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물도 없고 이럴 때 잘 끌어올리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여간 뭐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없다는 게 상당히 또 하나의 운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연말이 여러분들 원래 장이 강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강해지고 그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매물이 없다 보니까 쭉쭉 올린 다음에 한번 200에서는 부딪히고 나서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2일 날 고용지표 13일 날 CPI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련의 사태들이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연말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어제 보여드린 거죠. 현재 고용시장이 균열해 가고 있는 모습을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레이업 그러니까 즉 정리해고에 대한 모습인데 정리해고에 대한 기사가 쏟아집니다. 엄청 급증했어요. 옆에 보시는 그 기사 건수인데 8,192건이 나와서 엄청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실업률이 밑에 있죠. 그러니까 곧 따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메타플러스 11,000명 감원했죠. 어제 아마존 10,000명 감원했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게 일부 기업들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 너무나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또 여러분들 파월이 원하는 또 그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파월이 그거 보시면서 좀 피벗 비스무리한 거 하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제가 이 내용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선 미국 고용시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서 지금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고용시장이 오히려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씩 금리가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은 지금 실업률이 조금 높아질 거로 보이고 있는데 전망치는요. 내년 정도가 되면 약 4%로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 높아지는 겁니다만 만약에 그게 조금씩 빅테크의 기업들의 해고가 확산이 되게 되면 오히려 빨리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 거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걱정이 실적인데 저도 실적인데 이 표를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요 하늘색이 올해고요, 짙은 파란색이 내년치인데 여러분들 그 올해치 하늘색에 비해서 이 파란색 그러니까 내년치죠. 이게 보시면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요. 테크 쪽은 너무나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부동산 많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유일하게 올라간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유틸리티 하나만 좋아집니다. 하나만. 유틸리티 투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셰프님? 많지 않죠 사실. 거의 없잖아요. 네.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으실 거 아마 어떤 종목이 있지? 아마 모르실 건데 그거 외에는 다 빠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걱정된다 그러면 어쨌건 4분기 실적 혹은 내년 실적이기 때문에 새 실적이 만약에 못 나오면서 주가를 빠뜨리겠지만 아까 제가 본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그래도 불구하고 3주 동안은 랠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보여드린 거 외에 다른 내용 있으면 좀 더 주의하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별로 없더라고요. 해서 네. 말씀드린 거니까 좋은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우 깔끔했습니다 아주. 실적만 좋아지면 네, 얼마나 실적만 좋을까요? 좋아지면.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실적이 좀 걱정스럽다는 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내일은요 새벽에 8시 반에 제가 엔비디아 실적을 브리핑하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너무 긴장되고 네, 부담이. 걱정돼요. 네. 제가 진짜 아들 수능을 핑계대고 출장 가려고 했어요. 진짜 휴가 가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출장 휴가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포기하고 내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귀한 뉴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장이 지금 뭐 여러모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시장의 핵심은 3,500포인트까지 밀렸던 S&P 500이 4,000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추세적인 대반전이 이루어져서 이제 더 갈 거냐 아니면 베어마켓 논리로 일단락되고 뭐 짧은 반등으로 봐야 되느냐인데 아직 시장에 노이즈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세 상승으로 간다고 말하기엔 좀 조심스러운 장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과거의 경험적으로 이런 구간에서는 바닥을 좀 다지면서 갔던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점이 깨질 거에 대한 두려움들은 시장에서 많이들 좀 예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아요. 줄었죠, 네, 확실히. 그래서 저점은 3,500, 3,600선에서 확인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추세적으로 계속 급등하는 그림보다는 매물을 좀 소화하고 다시 또 조정받고 가고 하면서 하단이 좀 천천히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일단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2, 3주 동안에 시장이 괜찮은 것은 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큰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동의합니다. 특별한 노이즈가 없는 시기도 예. 평화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 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랠리가 아니고 조금씩 좋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뭐 큰 상승 이런 거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무엇보다 내일 또 수능이니까요. 수능 수험생들 많이 응원하길 바라고. 네, 우리 장종호님 내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너무나 진심을 담아 바라겠습니다. 네, 네, 내일 수험생분들 응원하면서 저희 마무리하고 네. 저희 내일 또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